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우울증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더 흔합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을 겪습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우울증인 줄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원래 늙으면 이런가 보다 합니다. 아닙니다. 우울증은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 방치하면 더 나빠집니다. 심하면 자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기분이 계속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하루 이틀 우울한 것은 정상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계속되면 문제입니다. 매일 슬픕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우울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웁니다. 혼자 있다가 웁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텅 빈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 허전합니다. 절망감이 듭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미래가 어둡게 느껴집니다. 감정이 무뎌집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습니다. 손주를 봐도 기쁘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없습니다. 아무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웃지 않게 됩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무표정합니다. 가족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짜증이 많아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보다 짜증이나 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탓합니다. 자책감이 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짐만 되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자신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둘째,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일상 활동에 흥미를 잃습니다. 예전에 즐기던 일을 안 합니다. 취미 생활을 그만둡니다. 등산을 좋아했는데 안 갑니다.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안 갑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약속을 취소합니다. 핑계를 대고 안 나갑니다.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텔레비전도 안 봅니다. 신문도 안 읽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멍하니 있습니다. 씻고 꾸미는 것을 안 합니다. 외모에 신경을 안 씁니다.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며칠씩 안 감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같은 옷만 입습니다. 화장을 안 합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즐겼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면도를 안 합니다. 남성분들은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손톱을 안 깎습니다. 발톱도 안 깎습니다. 집안일을 안 합니다. 청소를 안 합니다. 설거지를 쌓아둡니다. 빨래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깔끔하던 분이 집이 지저분해집니다. 식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억지로 먹습니다. 음식 맛이 없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식사를 거릅니다. 아침을 안 먹습니다. 점심도 대충 먹습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23kg 빠집니다. 옷이 헐렁해집니다. 반대로 폭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해서 먹습니다. 먹는 것으로 위로받습니다. 체중이 늘어납니다. 외출을 안 합니다. 밖에 나가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가족도 안 보려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 신호입니다. 가족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셋째,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울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잠들기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한두 시간 뒤척입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잠들 수 없습니다. 자다가 자주 깹니다. 중간에 몇 번씩 깹니다.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일찍 깹니다. 새벽 34시에 깹니다.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그냥 일어나 있습니다. 총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45시간밖에 못 잡니다. 피곤한데 잠을 못 잡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자기도 합니다. 과다 수면도 우울증 증상입니다. 하루 종일 잡니다. 10시간 이상 잡니다. 낮에도 계속 잡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침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습니다. 자는 것으로 도피합니다. 악몽을 자주 꿉니다. 나쁜 꿈을 자주 꿉니다. 쫓기는 꿈을 꿉니다.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죽는 꿈을 꿉니다. 꿈 때문에 깹니다. 식은땀을 흘립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싫습니다. 수면 문제가 2주 이상 계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제만 먹지 말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세요. 넷째,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우울증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기에 흔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원인 모를 통증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이 계속됩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등이 아픕니다. 관절이 쑤십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픈다. 배가 아픕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픕니다. 증상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신체 증상입니다.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항상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쉬어도 피곤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움직이기 싫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듭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소화기 증상이 생깁니다. 속이 메스껍습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설사를 합니다. 배가 자주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핑핑 도는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병원을 전전합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를 다닙니다. 검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못 찾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실망합니다. 의사가 자기 말을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럴 때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몸이 아픈 것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면 신체 증상도 좋아집니다. 5째,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치매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생각하기 힘듭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무엇을 먹을지도 결정 못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일도 어렵습니다. 복잡한 일은 엄두가 안 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합니다. 신문을 읽다가 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안 들어옵니다. 줄거리를 모르겠습니다. 대화에 집중을 못 합니다. 상대방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깜빡깜빡합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릅니다. 열쇠를 찾습니다. 안경을 찾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병원 가는 날을 까먹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가 막힙니다. 이게 뭐더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느려집니다. 말을 천천히 합니다. 대답이 늦습니다. 질문하고 한참 후에 대답합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혼자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물어봐도 짧게 대답합니다. 네, 아니요로만 대답합니다.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동작이 굼뜹니다. 무엇을 하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울증 때문인지 치매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매우 우울합니다. 치매는 기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본인이 기억력이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치매는 본인은 모릅니다. 가족이 알아차립니다. 우울증은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회복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6째,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합니다.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 없으면 편할 텐데. 집만 되는 것 같아. 빨리 데려가셨으면. 이런 말도 위험 신호입니다.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장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 죽으면 이렇게 해줘. 구체적으로 유언을 합니다. 재산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장지를 미리 정합니다. 수의를 미리 준비합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입니다. 갑자기 정리를 합니다. 물건을 정리합니다. 남에게 나눠줍니다. 귀한 물건을 줍니다. 이거 내가 가져. 빚을 갚습니다. 갑자기 돈을 갚으러 다닙니다. 인사를 하러 다닙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작별 인사 같습니다. 자살 계획을 세웁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계획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약을 모읍니다. 먹던 약을 안 먹고 모읍니다.
줄을 준비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둡니다.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도한 적이 있으면 다시 시도할 위험이 높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24시간 지켜봐야 합니다. 즉시 병원에 가세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응급실에 가도 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위험한 물건을 치우세요. 약, 칼, 줄 등을 치우세요. 창문을 잠그세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이용하세요. 1393으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세요.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7째, 신체 활동이 변합니다.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2가지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걸음이 느려집니다. 동작이 굼뜹니다. 반응이 느립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늦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안절부절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손을 비빕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다리를 떱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계속 떱니다.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긴장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합니다. 수면 패턴이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잡니다. 낮과 밤이 바뀝니다.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닙니다. 낮에 계속 잡니다. 식사 패턴이 바뀝니다. 식욕이 없어집니다. 전혀 먹지 않습니다. 억지로 먹입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폭식합니다. 계속 먹습니다. 살이 급격히 찝니다. 외모에 변화가 생깁니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습니다. 같은 옷만 입습니다. 위생 상태가 나쁩니다. 냄새가 납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우울해 보입니다. 눈빛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분이 계속 가라앉아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둘째,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의욕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셋째,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불면증이 생기거나 너무 많이 잡니다. 넷째,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원인 모를 통증과 피로가 있습니다. 다섯째,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여섯째,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일곱째, 신체 활동이 변합니다. 느려지거나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런 신호가 2주 이상 나타나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병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항우울제가 도움이 됩니다.
부작용이 걱정되시죠? 요즘 약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며 조절합니다.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대화하세요. 마음을 나누세요.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함께 병원에 가세요. 혼자 가기 힘들어합니다. 동행해 주세요. 약 먹는 것을 확인하세요. 혼자 먹다가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챙겨주세요. 위험 물건을 치우세요. 안전을 확보하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을 함께 하세요. 밖에 나가도록 격려하세요. 햇빛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도록 하세요. 식사를 챙겨주세요. 잘 먹도록 도와주세요. 사회활동을 격려하세요. 친구를 만나도록 권하세요. 취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세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천천히 회복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울증은 치료됩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정신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